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좀 가볍게 영상을 찍어볼게요. 제목은요, 요즘 억대 트레이더들은요, 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합니다라는 주제로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하면요, 비교적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한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요일에는 다날이었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 오늘 다날 매매 복귀를 통해서요, 한번 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영상 그 텔레그램 그런 방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다날이 이제 보통 이렇게 치고 15% 이상 치고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요, 이 명목상 실질상 1등이어서 찐 1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설명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날을 매매할 때 이제 불타기를 했다. 한 18% 정도 또 올라갔을 때 불타기를 했고 오늘 상한가까지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18%에서 15%에서 또 매매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단독 키워드가 오늘 좀 나왔었거든요. 정책 키워드. 그러니까 디지털 장사 활용을 해서 코스닥 3000 달성 제한 이런 게 단독 이슈로 나왔거든요. 이게 물론 오전장부터 나오긴 했지만요. 이게 실제 수급으로 반영될 때 다날이 좀 강하게 다른 종목에 비해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날이 저는 1등을 하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독 이슈 키워드는요. 재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매우 중요하고 임팩트가 강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날을 매매하는 관점들을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요. 오늘 좋은 재료 매매 주도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날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이제 설명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렸을 때요.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엄청 나왔거든요. 다날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승하면서요. 이게 누적이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엄청 프로그램 매도세가 팔아요. 근데도 주가는 프로그램 매도세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준 걸 제가 정리해봤어요. 다날 15% 정도 상승할 때 고점 매수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진입하기 무섭다 자기는. 근데 저점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15%에서 매매를 이렇게 고점 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답변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일단 복귀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단화를 보시면은요,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차트 흐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15% 정도에서 공략한 다음에 18% 부탁이 하고 나서요, 26%, 한 7에서 10% 상한가까지 이제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갭 뜨고 나서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조금 장 초반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매매 관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매매를 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요. 금요일날 시장 상황이 기존 주도주였던 현대차 그룹들 그리고 로봇 관련 주식들이요 비교적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강한 테마가 없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원전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 원전마저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장부터 스테이븐 코인 아까 그 단독 키워드 보셨죠? 여기요. 이게 오전장에 장전에 나왔었어요. 사실 9시 시작하기 전에요. 근데 이 단독 키워드가 있길래 제가 체크를 해놨었어요. 이슈는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활용한 코스닥 3000 제한? 이거 좀 의미가 있겠는데? 그럼 디지털 자산 관련주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스테이븐 코인, STO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심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장 이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걸 감지를 하고 제가 카카오 처음에 페이를 1등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자금 유입을 감지했을 때요.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카카오페이가 크죠? 12% 상승하고 있었고 다날이 한 그 2등으로 한 7.5% 이 정도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잖아요. 상승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집단 강세였기 때문에요. 그쵸? 오랜만에 집단 강세이고 이 단독이라는 키워드 이슈가 수급으로 반응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상승할지 이때 보시면은 다날이 7%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공략을 굳이 할 수 있었는데 왜 15%에서 공략했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요 아직 이게 이 단독 키워드라는 이슈가요 수급으로 정확하게 다 반영이 돼서 상승하는 강한 주도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존 주도주가 현대차, 로봇 그리고 또 원전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쪽들도 오늘 만약 강하다면 여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슈가 그렇게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제가 잘 지켜보는 것 중에 이 단독 키워드라는 거는요. 그거예요. 찌라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료 매매에서는 사급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두고 수급으로 반영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왜 장중에 이제 단알을 공략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제가 재료 매매라고 했잖아요. 왜 재료 매매인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단독이랑 키워드가 나오면서 좋은 핵심 재료가 나왔어요. 그 재료가 실제로 수급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재료 매매에서는요, 일단 거래대금 일정 정도 나오게 되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바닥권 있죠? 최근에 이런 바닥권 박스권 형태를요, 이렇게 오늘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일봉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121선 돌파하지만요, 이 박스권도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봤듯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게 강하게 형성된 테마라고 파악을 했던 거고요. 이때 이제 로봇주들도 빠지기 시작했고, 현대차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원전주들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A테마, B테마, C테마가 있으면요, A테마에서 돈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C테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테마라는 게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거래대금이 가장 크죠. 여기서 2300억대요. 물론 네이버가 더 크긴 하지만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크면서요, 상승률 탄력도 좀 잘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재료 매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알이 오늘 이런 집단적으로 형성된 테마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거래대금도 이 정도면 1등이라고 파악했고요. 이제 상승률도 이 정도면은 1등이었잖아요. 상승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찐테마 1등주라고 하거든요. 상승률도 1등, 거래대금도 1등, 둘 다 1등일 경우는요, 저는 1등, 찐 1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 하나를 이제 해결을 해볼게요. 보통요, 주도주 1등, 그리고 또 후속주들 일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1등이 아닌 종목들은요, 15% 상승했으면요,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요, 다음 그런 고점인 그런 종목들을요,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어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주도테마 1등주 있잖아요. 이 단알이라는 종목은요, 오히려 15% 구간이 아직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세 초입일 구간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간다면요, 다음날도 이렇게 크게 갭상승, 이거는 삼성 SDI,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잠시만요. 네, 이거였네요. 이게 단알이고, 이게 그쵸? 카카오페이. 이게 이제 상한가만 잘 안착하려면요, 이렇게 갭상승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또 다음날에도. 그래서 보시면은요, 단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면 운 좋으면은요, 상한가 안착하면은 이렇게 다음날에도 운 좋으면이 아니라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날까지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갖고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15%라도 1등이 누가 1등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같은 시간대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나서요, 보세요. 단알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미트온도 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카카오페이도 가고, 뭐 NH, KCP도 가고요. 그렇지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15% 한컴위드가 갤럭시아 모니터리 한 15% 갔다고 칠게요. 한컴위드라든지. 이거 차트가 지금 이거에서 여기서 상승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는 거는요,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 앞에 있던 선도주들이 상한가를 다 치고 나서요, 후속으로 상승하는 15% 일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건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미 단알이 상한가 가고 나서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15%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물론 다시 나중에 단알이 상치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갖고 다시 15%까지 올라왔지만요, 요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후속주 일반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면은요, 이런 건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컴이도 볼까요? 비슷한 걸 마찬가지로 요런 데서 사면 고점이에요. 이게 15%거든요. 이런 거는 후속주들은요, 15% 사면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종목들을 15%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이게 물릴 가능성이 큰 거죠. 1등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15% 매수가 고점 아니냐에 대한 답은요, 그쵸? 후속 종목들 아까 봤죠?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지 뭐 한컴이드, 이런 것들은 고점이 가능성이 커요. 매매하면 안 돼요. 하지만 주도테마 찐 1등, 상승률도 1등, 거래대금도 1등, 이런 종목들 있죠. 이 15%가 시동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한가 가고 나서 단독 이슈로 처음 부각받는 섹터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15% 상승했다 하더라도 누가 1등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도주 1등 매매, 이거는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요, 그 위치, 이 테마 내에서 위치, 뭐 1등주냐, 실제 1등주냐, 명목 1등주냐, 이런 지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빠르게 지금 이 종목을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세 테마를 잠깐 볼게요.
일단 제가 금요일부터 볼게요. 금요일 보시면요. 그쵸? 누가 봐도 STO가 1등 테마였죠? 그럼 여기서 탑1 테마에서요. 명목 1등이 누구였죠? 저는 이제 이걸 찐 1등으로 보긴 했는데요. 명목 1등은 상승률이 높은 거만 봤을 때 상승률 기준으로 단알이 1등이었죠?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이 카카오페이가 더 크게 나오면서 보시면 이게 거래대금이거든요. 1조 2천억도 이상 터지면서 카카오페이도 그 상한가 갔거든요.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알이 먼저 상치고 나서 그쵸? 분위기 메이커로 상치고 나서요. 거래대금도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풀리긴 했지만 분위기가 이제 STO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요. 카카오페이 실질상 1등이에요. 이게 거래대금이 여기서는 더 컸지만 여기서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죠. 카카오페이도 돌파하면서 이 상한가거나 단알이 상한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질 1등을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5장에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로 상승률 1등, 단알, 명목상 1등이라고 부르고요. 카카오페이를요 실질상 1등, 거래대금 1등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테마 형성됐을 때 거래대금도 크고 상승률도 크고 해갖고 이거를 상승률 1등이기도 하면서 거래대금도 1등이니까 찐 1등으로 봤던 거죠. 찐 1등. 그치만 이게 나중에 상한가 가고 나서는요 이제 관련 주식들이 막 상승하면서 카카오페이가 엄청난 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고수들이 이제 이런 것들 오늘 확실히 STO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거래대금이 빵빵빵 잘 터지는 카카오페이로 지지저항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실질상 1등으로 이 관점이 똑같아요. 이거 두 개를 매매한 게 그나마 좀 많이 매매를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요일날 이거 두 개가 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보시면은요 그 전날은 뭐죠? 2차전지가 탑1 테마였거든요. 이쪽도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로봇 배터리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 자동차 부품 또 뭐예요? 로봇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전고체 그쵸? 이쪽으로 돌았는데요. 2차전지 쪽으로 이때는 한농화성이 오늘의 단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카카오페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명목 1등, 이거는 실질 1등. 이거의 차트 흐름을 두 개 같이 봐보면요. 어때요? 산농화성이 먼저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단알처럼 먼저 상한가 가줬죠. 그리고 전체적인 2차 상승의 그런 뭐죠? 2차 상승이 아니라 2차 전지의 그런 분위기를 다 살려놓고 나서 막 다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2차 상승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때 삼성 SDI가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 실질상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카카오페이겠죠? 그리고 우상향하죠? 이게 상한가 닫히니까 어때요? 다음날까지 상승이 이게 10%가 넘어요. 여기서부터 또 15%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매매했던 게 베스트 매매고 이거를 이제 명목상 1등 단알처럼 매매를 잘 하시면은요 이거를 고점 매매를 해갖고 상한가까지 잡고 다음날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다음날도 엄청나게 그 갭 상승해갖고 파동은 크게 나왔거든요. 보니까요 이게 장중에 9% 갭 상승이 시작해갖고 실제로 18%까지 초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단알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요. 이게 단알의 역할을 했던 거니까 이날 명목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이거를 이제 매매를 했다가 홀딩하고 있다가요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이거 홀딩하면서 다음날까지 보고 있다가 상한가 안 풀리면요 실질상 1등 삼성 SDI로 이제 비중 크게 거래대금이 크니까 이걸 지지저항 매매를 해갖고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게 베스트였습니다. 그 전날. 왜냐면 2차전지 전고체가 이제 여기서는 탑1 테마였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알이고요. 이게 카카오페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 볼게요. 뭐였나요? 20일은 보시면은요 원전이 아주 가능한 흐름을 보였어요. 저는 이게 단알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성 파워대열 분위기 메이커. 이게 상승률로 1등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고 그 추가적인 한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게 실제상 1등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상승을 보였다. 실제상 1등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알이고 이걸 카카오페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림이 심했어요. 이때 보성 파워텍이요. 일봉상 첫 전고 돌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날이었거든요. 상한가 갔죠?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다음날 또 이게 이제 19%까지 장중에 상승했잖아요. 9에서 시작해서 19%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상따 매매를 하면요. 잘 이제 풀리긴 했지만요. 이런 거 잘 갖고 있다면요. 다음날 18%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한가 닫히고 나서 안정적으로 닫히고 나서요. 이제 원전 관련 주식 가면서 실제상 1등 한국전력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이게 5%가 넘거든요. 이제 이런 거 실제상 매매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런 걸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은 뭐였죠? 로봇이죠? 로봇 그날은 러셀이 1등이었어요. 이게 단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좀 적어갖고 이거는 조금 힘드네요. 단알이라고 보기. 단알은 일정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상 1등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카카오페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러셀은 이렇게 엄청 빠르게 상을 쳤죠. 이거 매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는요.
근데 이거 눈치채고 잘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현대차 관련 부품 관련 주식이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 주로 옛날에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현대차 관련해서 엮였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요. 이게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상한가를 쳤던 건데,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요. 보세요. 이게 상한가 치고 나서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거래대금이 일정 정도 잘 터지면서 한 5, 6%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테마가 그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실질상에 쓰는 두산 로보틱스도요, 이렇게 잘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카카오페이로 보시면 되고, 이걸 단화로 보시면 돼요. 굳이 본다면요, 상승률 1등, 거래대금 1등. 나중에 상승률 1등이 분위기 만들어 놓고 상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상 1등이 쭉쭉쭉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보면은요, 다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이날 이제 19일부터 보자면요, 그날 가장 강한 테마에 상승률 1등을 공략하느냐, 아니면 상승률 1등이 상한가를 먼저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느냐, 이 두 개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일 타본 테마에, 그쵸? 명목 1등, 실질 1등. 뭐 둘 다야. 상승률도 좋고 거래대금도 좋고 찐 1등이 나온다면 찐 1등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단화로 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먼전에서 보성포항텍 아니면 한국전력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날은 전고체가 이제 강했을 때는요, 한농화성 하거나 아니면 삼성 SDI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날은요, 단할 하거나 카카오페이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저는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명목 1등과 실질 1등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것만 해갖고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잘 다치면요, 이런 분위기 메이커 명목상 1등이요,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잖아요. 잘 다치면은 다음날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딴 거죠. 이렇게 다음날까지, 지금까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최근 매매 흐름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상승률 1등들은 다음날 갭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요, 이제 분위기 메이커, 그러니까 이 테마가 형성이 강하게 되고 나서 이 명목 1등을 잘 잡아낼 수 있다면요, 이런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그쵸? 한농화성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거 잘 잡아낼 수 있다면요, 이런 거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분위기 확실히 이게 주도 테마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상 1등을 이제 매매를 안전하게 하신다면 이런 걸 하면 돼요. 고수들은 이 두 개 매매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강한 테마의 타본 테마의 그 1등주는요, 강한 주도주 1등이라는 게 이게 파악이 확실히 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요, 비교적 고점에서라도 흐름에 올라타는 매수가 정답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게 당일 상한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도 갭이 10에서 20%까지 상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오면서 수익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는 착각. 물론 단한 아까 5%, 6% 상승했을 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확실히 주도주가 될지 그때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도주 1등은요, 미리 저점에서 조용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확 치고 올라온 뒤에 구조가 보입니다. 한 15% 정도는 치고 올라오고 나서야지만이 그 테마가 15% 상승했을 때, 선도주 1등주 대장주가 1등 15% 상승했을 때요, 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 테마의 분위기, 또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엄청 강한 테마구나, 그럼 1등에서 상한가 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한 아까 이제 단할뿐만이 아니라 한농화성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성파워텍이었고, 이때 러셀이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일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매매는 예측 매매에 불과해요. 그리고 예측은 안 맞아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그 수급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주도주가 확실히 형성이 되고 나서 다소 고점에 매매하더라도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이런 실질 1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 1등 위주로요, 나중에 이제 주도주 일봉 매매로 스윙으로 접근하는 매매는 가능해요. 그 저점 매매가. 왜냐면 일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강한 주도주가 1파동을 그렸으면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2파동을 만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데서 저점은 가능해요. 스윙 매매라면. 그지만 당일 주도주 매매는요, 저점에서 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이하에서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일 강한 수급이 불러일으키고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그쵸? 테마도 강하게 형성되고 확산됐죠? 그리고 차트상 매물대를 소화한 테마고 확실한 1등주라면요, 이게 다소 20% 상승했다 하더라도요,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고, 그게 엄청난 상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합이면 고점을 처럼 보이더라도 시작점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과거의 영상이지만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중장기로 올린 종목은 딱 하나예요. 중장기로서 관심을 가지는 건. 그게 뭐였냐면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종목이요, 현대무백스였어요. 현대무백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현대무엑스를 중장기로 괜찮게 봤는지. 저는 로봇을 정말 좋게 봤는데요. 삼성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시세를 크게 줬어요. 또 LG 로봇 관련된 주식에서는요, 로보티지가 너무 큰 시세를 줬어요. 그렇다면요, 이번엔 현대 로봇이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 로봇 중에 관련된 종목 중에 현대무백스가 제가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단기 매매로도 했지만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4개월 전이 언제였냐면요,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죠? 여기였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이게 뭐죠? 2년 이상의 신고가를 돌파한 스마트머니잖아요. 그쵸? 스마트머니예요.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첫 신고가 돌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조정이 온다면 모아갖고 좀 시세를 크게 볼 수 있다. 이게 제2의 삼성 로보틱스, 제2의 로보티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거 고점이어서 못 사죠. 여기서는요. 6,000원대인데 어땠을까요? 이 6,000원짜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죠. 이 조합이면 고점처럼 보여도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종목에 해당이 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했던 게 나중에 얼마까지 갔죠? 지금 4개월도 안 됐는데 5만원? 거의 10배 찍었죠? 4개월 만에 10배 찍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중장기 종목으로 봤던 이유가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지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근데 로보티지도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영상을 찍었는데 4만원일 때부터 32만원까지 계속 가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넘었을 때는요, 실제로 영상을 많이 찍진 않았어요. 너무 상승한 것 같아서. 어쨌든요, 이제 로보티지 후에 현대무백스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로봇주 순환에서 현대 쪽에서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해서, 현대 로봇 관련 주식 중에요. 또 스마트머니가 막 출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중장기 영상 종목은 잘 안 찍는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때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5,000원짜리가 나중에 계속 상승하고 조정받고 나서 2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5만원까지 상승했잖아요. 그쵸? 이 고점이 여기서 고점인 듯 보였죠? 신고가 돌파는 여기 첫 양봉이요. 그쵸? 이 5,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어때요? 5만원까지? 순식간에 가버리죠? 이게 이 말이에요. 고점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크게 본다면요, 이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시세의 시작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이 종목 15%가 무섭다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질문을 4가지 이게 답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1등이 아닌 15% 종목, 아까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한컴이드 그 외에 관련된 종목들 후속으로 상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15%면 고점일 수 있어요. 물려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0중 8구 거의 90% 물립니다. 그런 종목들 매매하면. 하지만 단알처럼 15%, 한농화성처럼 아까 15% 상승했을 때, 보성파워텍 원전 1등주로 15% 상승했을 때, 그거는 시세의 초입일 수 있잖아요. 물론 다음날까지 하면요, 상한가 매매했더라도 20%는 먹을 수 있었는데 15%, 그쵸? 근데 당일 15% 잡으면요, 다음날까지 3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일 매매를 할 때는요, 당일 주도주를 저점에서 맞춰갖고 저점에서 예측해서 잡기보다는요, 확실히 돈이 몰리고 오늘 테마의 1등 테마의 흐름을 보일 때 그때 다소 고점에서라도 매매를 하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일 고점으로 보이더라도 다음날까지 갭상승 그리고 오전장 슈팅까지 준다면요, 최근에 이런 1등주 있잖아요. 시세 1등주를 줬던 종목들이 보였던 행태처럼요, 다음날 갭상승 10에서 시작해갖고 20%까지 슈팅을 다 줬거든요. 한번 다 차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단알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게 상한가에서 매매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내려봤고요. 주도주 1등은요 15% 매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탑 원 테마라면요 15%가 매매하기 오히려 좋은 그런 구간일 수 있어요. 시세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재료를 좋게 봤다고요. 단독이라는 키워드. 그쵸? 이거를 제가 8시 40분에 5분에 체크를 하고 나서 뉴스로는 올려드렸지만 STO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그냥 단독 이슈라는 그거는요 되게 좋게 보거든요. 마치 그 개별 이슈 종목 났을 때 특징주 이슈 타이틀 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급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뉴스는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봇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테마들이 다 조정을 보이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부각이 됐을 때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건 재료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료. 오늘 이 뉴스가 임팩트 있는 재료로서 수급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요,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재료 매매라는 거는 뉴스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뉴스가 나와야 돼요. 아까 그 단독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뉴스가. 그래서 뉴스가 수급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을
형성을 시켰을 때 있죠. 테마를 형성시켰을 때. 그때 1등주를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1등주라고 하면요, 이런 면목상 1등, 그쵸? 상승률 1등을 매매하느냐, 아니면 이 상승률 1등이 분위기로서 상한가 가고 전체적인 테마에 형성된 걸 확인한 다음에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실질상 1등을 매매하느냐, 카카오페이를 매매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농화성을 매매하느냐, 삼성 SDR을 매매하느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일단요, 저는요, 한농화성이랑 삼성 SDI 아까 봤었죠. 100%는 아니에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한농화성처럼요, 조금 시총이 비교적 작고 그 테마 내에서, 섹터 내에서요, 탄력이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이 조금 작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됐을 때 탄력이 좋게 빠르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요, 세력주라고 해요. 세력주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삼성 SDI처럼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런 진입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 삼성 SDI 같은 거, 그런 걸 수급주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급주를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이라든지 불특정 다수, 큰 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종목보다는요, 기관과 외인,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갖고 꾸준히 올리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요, 그 단알은요, 세력주로 봤던 거고요, 수급주는 카카오페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교적 관여를 많이 하고, 단알 같은 경우는요, 이런 뉴스 베이스로 상승하는 그런 재료주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개인들 아니면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면 플러스 가산점 요인이고요, 그런 큰 손이라든지 개인들이 관여하는 종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주 매매, 이 단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재료입니다. 강력한 시장에서 좀 임팩트 있는 강력한 재료들이 우선 발생을 해요. 아까 단독이라는 키워드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급으로 반영이 되는지, 테마가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슈가, 섹터 테마 이슈가요, 단독 이슈로 나오면서 테마 형성시켰죠. 아까 수급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여기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불러일으켰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이슈가 먹히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테마를 형성시켰다. 그때요, 이제 보통 수급이 유의미한 그런 외인 기관 수급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요, 비교적 시총이 큰 종목 수급주, 뭐죠? 이게 이제 아까 여기로 따지자면요,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맞죠? 그리고 삼성 SDS, 또 네이버, 요런 거 있잖아요. LG CNS, 이런 걸 매매할 때는요, 이게 비교적 수급주라는 거 그냥 아시죠? 느낌처럼도?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런 종목들을 수급주, 기관 외인 수급 프로그램 동향을 보고 매매하든지, 아니면 비교적 시총이 작지만 좀 상승률이 탄력있게 나오는 종목들은요, 이 기관 외국인 수입이 없어도 돼요. 이건 보통 프로그램 수급으로 들어오거든요. 실시간으로는요. 이거 없더라도 개인들이 크게, 불특정한 개인들이 크게 큰 손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끌어올려갖고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알을 수급주가 아닌 사회력주로 봤기 때문에, 아까 장중에요,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장중에 이렇게, 그쵸? 프로그램 수급이 오히려 상승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프로그램 수급이 빠지니까 주가가 엄청 강력하게 탄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 누적이 빠지는 거거든요. 계속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 막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상승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세력주이기 때문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들이 주포 세력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 조막손이든 큰 손이든요, 큰 손의 결합체든 매매 동향으로서는 개인으로 좀 잡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세력주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이 비교적 가벼우면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물론 플러스 나와주면 가산점이긴 해요. 좋아요. 기관 외국인들도 같이 관여하면서 상승시키니까.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프로그램 수급이 빨더라도요, 충분히 이렇게 탄력있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알처럼 세력주 매매를 할 때는요, 프로그램 수급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세요. 나중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수급 팔아도요, 상한가 가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마찬가지, 한농화성도 마찬가지고 단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력주를 매매할 때는요, 그 재료의 임팩트가 큰지 판단을 하고, 그 임팩트가 큰 재료가 실제로 수급으로 반영이 됐을 때 탄력 있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탄력 있게 상승하는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탄력 있게 상승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고요. 호가창의 힘의 강도나 세기를 더 판단을 하면 되지, 실시간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수급주들 있잖아요. 아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이면서 관여하는, 상승시키는 종목들, 뭐 삼성 SDI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실질상 1등 있잖아요.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이거 다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보시면요, 이날 보성파티 상한가 가는 걸 보고 한국전력이 좋은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때 이 한국전력을 봤을 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1등이었죠.
한국전력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분할로 매매해서 집중하려고 했다는 뜻이고요. 실질 1등으로 봤잖아요. 5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실질 1등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해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날 전날 보시면은요, 이 두산 로보티스가 실질 1등상을 보이기 전에요, 러셀이라는 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세요. 로봇에서는요, 이 러셀이 상한가 쳤죠? 오늘이 러셀이 명목 1등으로 상한가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로봇이 상승할 때 실질 1등은 두산 로보틱스로 보고 있다고 말씀했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로 내가 매매를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매매한 모습들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26%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거예요. 러셀이 상승하고 로봇이 다 상승하면서 실질 1등인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게 한 26%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저야 뭐 3%, 5% 이런 식으로 짧게 치고 나왔고요. 종가로도 매매해갖고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종가로 관점으로 접근했냐면 이게 탑원 섹터였거든요. 끝까지. 뭐 최근에 이런 실질 1등은요, 명목 1등이 상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탑원 섹터의 흐름을 유지한다면요, 5장의 종가 베팅 영역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접근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뭐 이런 거 있죠. 삼성 SDI, 실질 1등이죠. 카카오페이, 이런 거 종가 베팅을 한다고요. 왜냐면 어떤 흐름을 바라고? 요런 흐름을 바라고요. 대체 거래소까지. 그리고 다음날까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연날은 상한가 같지만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요, 아까 단화 같은 매매는요, 재료가 발생하고 임팩트되는 재료가 발생하고요, 테마가 형성되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발생을 했는데 세력주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지 좀 중요해요. 이거 꽃가창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상 매물대 돌파를 좋아해요. 꼭 굳이 전고점 돌파라든지 신고가 돌파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파하면서요, 또 장기평선 121선이거든요.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 있잖아요. 최근에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면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3개가 이상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했잖아요. 만족, 그쵸? 그리고 이것도 만족.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 매매는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은 단화 같은 종목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로 요약하면요, 기대감이 살아있는 재료, 아까 그거 그쵸? 코스닥 3000 그런 것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됐죠.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크게 유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 외인 수급은 가산점이 되고, 그쵸? 이거 세력주 매매 가산점이 돼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아까 매도해도 상관없지만 같이 산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테마 섹터가 형성이 됐잖아. 테마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매매하기 가장 좋습니다. 어떤 매매? 방금처럼 다날이든지 카카오페이든지 실질상 1등이든지 아니면은 명목상 1등이든지 그런 거를 본인의 기법에 맞게, 자기의 자금력과 상황에 맞게 매매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개별주는 성공 확률이 낮다. 만약에 다날 혼자서 올랐다? 뭔가 다날 혼자서 이슈 받고 올랐다? 그러면 안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요,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테마의 1등주를 하는 게 낫지, 이런 개별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런 개별주들은요, 이렇게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상한가를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떨어져요. 예측도 떨어지고. 그러면 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단할 15% 정도 상승할 때 고점 매수를 생각해서 진입하기가 무섭다. 저점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 답변을 이렇게 다 드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요, 장중에 상승률 1이라든지, 그쵸? 상승률 1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대금이 1등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합시켜갖고 제가 테마를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해놓잖아요. 당일 강세 테마들. 이거 이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매번 한번 보세요. 한번 꾸준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안목이 많이 생겨요. 가령 저는 거래대금 1000원 이상 나오면서 아까 이거 2단계죠. 요 2단계죠. 거래대금 주도주. 거래대금 기반 실질상 1등을 잡아내는 건요, 이 두 번째 거래대금 주도 통합, 이 자료를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거 정리되면 이거잖아요. STO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키워드요, 그쵸? 이 카카오페이를 매매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전날은요, 삼성 SDI, 그죠? 그 전날에는요, 휴림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장중에, 그 전날에는 한국전력이죠.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 다 실질상 1등이죠, 그쵸? 원전. 그리고 그 전날에는 두산 로보틱스죠. 거래대금, 등락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포스코 DX였잖아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포스코 DX.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여기 1등에서 나온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날에 강한 주도 테마의 실질상 1등인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들. 그쵸? 그래서 이런 1등들을 항상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요. 어떻게 테마가 형성되고 명목 1등이 어떤 건지 실질 1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법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임팩트 있는 종목들만 잘 골라내가지고요 매매를 한다면은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충분하게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교적 저점으로 스윙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네 번째 정리해드리잖아요. 이렇게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때요? 뭐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카카오페이, LNC 이렇게 거래대금 순위로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여기서 실질상 1등을 나중에 수익 매매로 잡기가 좋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일봉상 이런 조정을 받았다, 이런 구간에서 평소 실질상 1등을 이런 데서 잘 찾아가지고, 그죠? 타원 섹터였던 이런 데서 잘 찾아가지고 스윙으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아이고, 보시면요 실질상 1등은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죠? 그리고 이날 강세 테마를 제가 이게 월간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실질상 1등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매번 멤버십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매번 잘 체크해보고요, 본인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잘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그 8편 이상 가입하시게 되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8편 이상 가입하시게 되면요, 영상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만들어서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 영상이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이론을 적용을 하는지, 실습으로 적용하는지는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멤버십 가입하게 되면 여기 초대되거든요. 8편 이상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극성팬 이상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여기 초대되니까, 그리고 링크도 극성팬 이상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링크가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거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매매 방식이요, 요즘 상승장에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한동안은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들이 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